오늘은 실패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래 들어가지고 실패 지점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요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 그냥 막 조지면 되지 뭐 실패 지점이 어찌고 저찌고 뭘 고민해. 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패 지점에 대한 거는 본질적으로 운동에 있어서 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볼륨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해서 막 강도를 엄청 끌어올리냐 아니면 실패 지점에서 조금 여유롭게 운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운동의 볼륨을 키우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도하고 볼륨은 근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지점에 대한 문제는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도하고 볼륨 그 중간 어디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성장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적용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생겼지? 또는 왜 이게 효과가 없지? 이건 왜 효과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더 공부해보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운동할 때는 또는 PT를 해줄 때는 그때그때 상황 또는 자세, 컨디션, 운동 종목, 전체적인 운동의 구성 또는 그날의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여유롭게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딱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되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제 노하우가 나름 되게 집약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알아가시면 앞으로 운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고 근성장의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강도하고 볼륨에 대해서 이게 왜 근성장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딱 정해진 레시피가 있겠죠. 뭐 불고기를 만든다 그러면 설탕이랑 간장을 뭐 2스푼씩 넣는다. 이런 것처럼. 근데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내가 설사 레시피를 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볼륨이나 강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 알려드린 방법을 여러분한테 적용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가끔 이제 강도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도가 뭐예요? 강도를 얼만큼 무겁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운동 강도라는 건 얼만큼 무겁게 하냐가 아니라 얼만큼 그 세트를 빡세게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0개밖에 못해요. 근데 보조 받고 막 세트법까지 써가지고 15개, 16개 해봐요. 그러면 그 세트 엄청 개빡세게 한 거죠. 이런 걸 강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1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8개 또는 7개까지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별로 빡세게 한 게 아니죠. 이런 걸 강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볼륨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볼륨이라는 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전체 세트에서 총 얼만큼 무게를 들어 올렸냐는 거예요. 100kg를 12개씩 4세트 했다고 생각해보면 100kg를 12개 그럼 1200kg 4세트를 했으니까 4800kg 그럼 볼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800kg 볼륨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딱 생기지 않아요? 아니 몇 세트 엄청 빡세게 하고 그리고 뭐 볼륨도 높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피로도 그러니까 우리 근육하고 근신경의 피로도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100m를 전력 질주한다고 생각해봐요. 100m 전력 질주 빡 하고 나면 어때요? 다시 또 100m 전력 질주하려면 되게 힘들죠. 근데 내가 100m를 전력 질주까지 아니고 적당한 속도로 뛰었어요. 그럼 또 100m 뛸 수 있고 또 100m 뛸 수 있고 또 100m 뛸 수 있겠죠. 조금 설렁설렁 뛰면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한다라는 건 강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고 조금 설렁설렁 뛴다라는 건 강도가 조금 낮다라는 거. 근데 강도를 낮추면 어떻다? 내가 더 많이 뛸 수 있다. 강도를 높여서 전력 질주하면 어떻다? 내가 조금밖에 못 뛴다. 그래서 볼륨하고 강도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왜 강도냐 볼륨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아, 맞다. 요즘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 탑세트라는 기법도 있어요. 뭐 저도 되게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 전체적인 운동 흐름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볼륨이 되게 줄어버리거든요. 강도하고 볼륨을 두 개 다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급자가 아닌 이상은 강도를 훨씬 더 강조하는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강도하고 볼륨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 운동을 설렁설렁해. 일단 빡세게 조져야지. 근육이 자라려면 개빡세게 해야 되는 거지. 뭔 설렁설렁 운동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빡세게 해야 뭔가 내가 운동한 것 같고 막 근육이 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볼륨 트레이닝이 훨씬 대세였어요. 내추럴의 운동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RP이냐 또는 RR이냐 RIR이냐 뭐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실패 지점에서 조금 거리를 더 둔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동한 거예요. 이게 왜 대세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무수히 영상이 있고 연구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진짜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볼륨이라는 거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단순히 빡센 게 다가 아니구나를 아실 거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근비대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요소가 볼륨이라는 연구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파워빌딩, 그러니까 스트렝스를 강조하는 바디빌딩이 좀 대두되면서 스트렝스를 기르는데 볼륨이 중요하다. 그런 주장 때문에 볼륨이 대세였던 거죠.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볼륨이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빡세게 해야 좋은 거 아니야? 뭐 설렁설렁 하는데 왜 이게 더 좋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몸에 느껴지게 직관적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 사람들, 아니 조금 더 운동을 한 사람들까지 실패 지점을 가는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한 그룹보다 전체적인 볼륨을 크게 간 그룹에서 근비대 효과가 훨씬 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빡세게 운동한 애들보다 조금 설렁설렁한 대신 전체적인 운동량 자체를 키운 그룹이 훨씬 근성장을 많이 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워빌딩인데 스트렝스랑 볼륨이랑 무슨 상관이야? 스트렝스 키우려면 오히려 빡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스트렝스나 파워가 중요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역도라든지 아니면 파워리프팅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훈련하는 선수들은 실패 지점을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기화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동작을 많이 반복하기 위해서예요. 근력에 있어서는 근육의 사이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근신경이거든요. 근신경이 얼만큼 많은 근육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근신경의 발달을 위해서 해당 동작을 엄청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빡세게 실패 지점에 가는 것보다 조금 여유롭게 해서 볼륨을 키우는 게 좋다. 이렇게 들으니까 왜 몇 년 전에 볼륨 트레이닝이 대세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되게 과학적이고 나름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디빌딩은 실전이잖아요. 사실 요즘은 볼륨보다는 강도를 강조하는 거가 조금 더 대세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왜 대세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왜 그런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몸이 좋은 선수들, 높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 특히 뭐 박재훈 선수라든지 뭐 장성엽 선수라든지 아니면 엄청 과거로 돌아가면 막 도리안 예이츠까지 엄청나게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도리안 예이츠는 딱 한 세트만 운동을 하고 전체적인 운동 시간이 40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주 4일만 운동했거든요. 이 사람이 올림피아를 6번인가를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40분 주 4일 운동해가지고 올림피아 6번 우승했다.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강도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 많이 비춰지고, 그리고 이제 몇몇 트레이너들이 빡세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강도 높게 훈련해야 된다를 강조하면서 볼륨 트레이닝이 조금 사그러들고 강도를 중요시하는 거가 좀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 지점에서 조금 거리를 둬가지고 전체적인 볼륨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급자의 경우에는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강도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되게 직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한계치를 뚫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치를 뚫어내야 그 한계치 너머로 근성장을 할 수가 있다. 엄청 직관적인 이유죠. 두 번째로는 실패 지점에서 거리를 둔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실패 지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빡세게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것도 뭐 나름 일리가 있죠. 이렇게 들으니까 좀 복잡해지죠.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볼륨이라는 거가 왜 중요한지, 강도가 왜 중요해졌는지. 자,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이해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제가 말한 거를 그냥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따르시면 돼요. 중급자 전까지는 무조건 볼륨으로 가시는 거예요. 강도가 저는 조금 과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 비춰지는 사람들은 사실 상급자예요. 그 정도의 상급자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매체에 비춰지는 상급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중급자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볼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동작의 숙달 때문이에요. 동작을 내가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작의 숙달 되게 애매하죠? 기준도 정해드릴게요. 내가 5개 이하의 중량, 그러니까 엄청 고중량이죠. 고중량에서도 가볍게 운동하는 거랑 같은 자세로 운동할 수 있으면 동작이 어느 정도 숙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고중량에서 운동할 때랑 저중량에서 운동할 때랑 자세가 많이 다르다. 차이가 꽤 크다. 그런 분들은 강도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볼륨. 아까 말씀드렸죠? 더 많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볼륨 아시겠죠? 그래서 실패 지점까지 가는 고강도로 운동을 해가지고 적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많은 세트 더 잦은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해서 딱 동작을 숙달하고 그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근신경을 형성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고 고중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고중량을 다루더라도 실패 지점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면 실패 지점까지 얼만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제가 실패 지점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최대 8개 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이다. 그러면 힘든데? 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더 하면 되고 15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이다. 그러면 힘든데? 에서 4개에서 5개 정도를 더 하면 돼요. 고중량으로 운동한다. 그래서 5개 이하 중량에서는 힘든데? 에서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동작이 숙달된 상급자 기준으로는 강도가 훨씬 중요해요. 실패 지점 또는 실패 지점을 넘어서 내 한계치를 뚫어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도 정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고강도로 운동할 수 있는 엄청 꿀팁이니까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종목당 실패 지점까지 2세트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본 세트를 4세트 한다 라고 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트 실패 지점에서 조금 거리를 둔 상태로 운동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종목의 실패 지점을 2세트 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실패 지점까지 2세트를 해야 되냐? 한 세트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꿀팁인 건데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는 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패 지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2세트를 하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세트에서 내가 했는데 8개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세트도 내가 실패 지점까지 해야겠죠. 그럼 그 다음 세트 몇 개 해야 될까요? 8개에서 10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 지점을 가면 그 다음 세트 수에서 갑자기 개수가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앞에서 했던 세트하고 똑같은 개수 또는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 지점에 가깝게 운동할 수 있게 돼요. 진짜 꿀팁이죠. 다시 한번 종목당 총 2세트의 실패 지점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 지점에서 내가 만약 8개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트에서도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개수는 첫 번째 실패 지점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개수 또는 그 이상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실패 지점까지 운동한 세트가 한 세트라도 나올 수가 있다. 강도랑 볼륨을 얘기하면 쉬는 시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그 로이더가 아닌 이상 모든 운동은 2분 이상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저는 3분 이상 쉬거든요. 운동의 후반부에 있는 종목들 뭐 레이즈라든지 아니면 컬 또는 뭐 삼두 운동 같은 경우를 한 2분 또는 조금 짧으면 1분 30초 이렇게 쉬거든요. 이게 효과적이니까 그냥 따르시면 돼요. 오늘은 좀 펌핑 있게 해야겠다. 다른 날들이랑 다르게 좀 충격 요법을 한번 줘보자 라는 날만 그냥 1분 또는 1분 이하로 쉬시면서 운동하면 되고 대부분의 날들은 그냥 3분 또는 3분 이상 운동 후반부에서 진행하는 종목들만 2분 정도 아시겠죠? 혹시 궁금한 거나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제 영상을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고마워요. 이게 보통 좀 보다가 영상을 뒤로 가버리실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만큼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고마워요.